어머, 민준 씨, 그리고 지수 씨라고 했죠? 오랜만이네요. 세상 참 좁군요. 이렇게 또 마주치다니. 아, 혹시 민준 씨의 새로운 부인이신가 봐요? 축하드려야 하나?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 아직 예쁜 아기 소식은 없나 보네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결혼 생활 3년 차에 접어든 서윤과 민준 부부는 주변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이상적인 커플이었어요. 민준은 건실한 중견 기업의 능력 있는 과장이었고, 서윤은 단아한 외모에 살림 솜씨까지 좋은 현모양처로 정평이 나 있었죠. 주말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행복의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들만의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바로 이세 문제였죠.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몇 년째 아무런 소식이 없자 서윤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갔어요. 민주는 직접적으로 아이 이야기를 꺼내며 서윤을 압박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며 다정하게 그녀를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친구들의 아이 사진을 보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거나 TV 속 귀여운 아기들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는 그의 모습에서 서윤은 말 못할 압박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숨겨진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시어머니의 태도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집요했어요. 만날 때마다 아가, 좋은 소식 아직 없니? 내 친구 아무개는 벌써 손주를 둘이나 봤다더라라며 은근히 때로는 대놓고 서윤의 속을 긁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라도 있는 날이면 서윤은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총과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낙인은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렵게 민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서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서윤은 밤잠을 설치며 온갖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민준과 시어머니를 실망하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 서윤은 초조한 마음으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여러 의학 용어를 써가며 길게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서윤의 귀에 박힌 단어는 단 하나, 원인 불명의 난임이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까맣게 변하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병원 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는 서윤의 어깨를 민주는 말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너무 상심하지 마.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시험관 아기 시술도 있고 다른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서윤은 그 순간 민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똑똑히 읽어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몰라요.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윤은 그저 그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서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서윤의 난임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불만과 분노를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멀쩡하게 생긴 애가 왜 아이를 못 낳아? 시어머니는 서윤이 마치 일부러 임신을 피하거나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여자가 시집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몰라. 든든한 아들 하나 낳아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거야. 그런데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우리 민준이 앞길만 막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모진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서윤의 여린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급기야 정녕 내 몸으로는 방법이 없다면 어디 돈 주고 시바지라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당장 이혼하고 우리 민준이 새 장가라도 보내든지 라는 입에 담기도 끔찍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그 순간 서윤은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듯한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한낱 아이 낳는 도구 혹은 그마저도 재고시를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잔인함과 이기심에 치가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은 경멸과 냉대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어떤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윤은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남편 민준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난임 판정 이후 민준은 눈에 띄게 서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서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불안했지만 애써 그의 변화를 모른 척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금요일 밤이었죠. 야근을 한다던 민준이 걱정되어 따뜻한 음료라도 전해주려고 회사 근처로 향했던 서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민준의 차가 낯선 젊은 여자와 함께 고급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에요. 여자는 민준의 팔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고 심장이 거세게 방망이질 쳤어요. 젊고 아름다운 생기 넘치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자신과 너무나도 비교되었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서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과 함께 그녀는 끝없이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추락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밤새도록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자신의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민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감은 그 어떤 육체적인 상처보다 깊고 아팠습니다. 결국 민준은 며칠 후 서윤에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의 손에는 이미 변호사의 도장까지 찍힌 이혼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했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되돌려보려 애썼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힘들고 나도 지쳤어라는 말이 나오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하지만 더 이상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녀는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어. 민주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서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모자라 버젓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저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으로 할 수 있다니. 지난 3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시간들, 서로에게 전부였던 소중한 추억들이 한낱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신속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듯 그들은 서윤의 얼마 되지 않는 개인 짐들을 박스에 담아 인정사정 없이 현관문 밖에 내놓았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감히 우리 귀한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이 집에서 썩 나가.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며 서윤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고 시누이들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집안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결혼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그녀가 머무를 자리가 없었습니다. 텅 빈 두 손으로 쫓겨나 차가운 아파트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서윤은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처절한 외로움과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죠. 눈앞이 캄캄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고등학교 시절 힘들 때마다 늘 곁을 지켜주었던 단짝 친구 현우였어요. 서윤의 딱하고 비참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이 흐느끼는 소리를 듣자마자 한달음에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현우는 아파트 복도에 웅크리고 앉아 넋을 잃고 있는 서윤을 발견하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신의 차에 태워 따뜻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꿀물을 타 건네며 밤새도록 조용히 서윤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변함없는 따뜻한 눈빛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서윤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어? 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하고 멋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무너지지 마.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게. 뭐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할게. 현우의 따뜻하고 진솔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길을 잃었던 서윤에게 한 줄기 밝고 희미한 빛과 같았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작은 방 하나를 기꺼이 내주고 그녀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도와주었죠. 마치 친오빠처럼, 아니 그보다 더 헌신적으로 그녀를 챙겼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현우의 헌신적인 도움과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상처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잡하고 숨막히는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남쪽 바닷가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담하고 예쁜 카페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월세방도 얻었죠. 낯선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조용히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가를 산책하며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게 내리고 홀로 방 안에 남겨질 때면 어김없이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배신감,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이 악몽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원망도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매일 밤 서유는 소리 죽여 울며 베개를 눈물로 적시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는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는 현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으로 가득했던 눈빛 속에는 아주 작지만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하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특유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밝은 미소 덕분에 카페에서도 금방 동료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인정받았어요. 카페 사장님 역시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는 여러모로 배려해 주었고, 때로는 친언니처럼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결코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살아간다는 사실에 서유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큰 보람과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쉬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평소 관심 있었던 바리스타 관련 전문 서적들을 빌려보며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고 아늑한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한 북카페를 여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소박한 꿈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유는 자신의 몸에 이전과는 다른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쉽게 피로감을 느꼈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리는 증상도 나타났죠.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커피 향이 역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혹시 내가 임신이라도 한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동시에 묘한 두근거림을 느꼈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았었고 무엇보다 민준과 헤어진 지도 벌써 몇 달이 흘렀으니까요. 헛된 기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서유는 갑작스러운 다량의 하열과 함께 아랫배에 칼로 애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현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연락했고 전화를 받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현우는 순식간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서윤을 부축해 자신의 차에 태우고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이런저런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지옥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서유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스트레스성 단순 출혈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응급실 당직 의사가 차분한 표정으로 서윤의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현우의 부축을 받으며 떨리는 다리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서윤의 불안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건넸어요. 산모님, 우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드릴 일입니다. 임신입니다. 서유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분명히 난임 판정을 받았고 얼마 전 테스트기에서도 한 줄이었어요.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서윤에게 의사는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모니터에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아기집이 보이죠? 초기 출혈이 있어서 자궁 외 임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다행히 아기집은 자궁 내에 정상적으로 잘 착상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모님, 정말 아주 특별하고 드문 경우네요. 의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서유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특별하다니요? 혹시 아기에게 무슨 심각한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의사는 걱정 말라는 듯 다시 한번 고개를 가로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산모님, 정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지금 산모님 뱃속에는 아기집이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새쌍둥이를 임신하셨어요. 그 순간 서유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짓눌렀어요. 혼자서 아무런 경제적 기반도 없는 자신이 어떻게 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함과 두려움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화면 속에서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반짝이며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세 개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고 강렬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인하고 견고한 모성애였어요. 이 아이들은 분명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일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서 기적처럼 세 개의 작고 소중한 생명이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이 놀랍고 엄청난 소식을 전할 사람은 현우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윤을 기다리고 있던 현우는 진료실에서 나온 서윤의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내 서윤의 입에서 나온 새쌍둥이 임신 소식에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이야, 서윤아? 세상에 이런 기적이 다 있다니. 이건 분명 하늘이 너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내가 있잖아. 내가 뭐든지, 정말 뭐든지 다 도와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현우는 서윤을 따뜻하게 꼭 안아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그의 든든한 격려와 변함없는 지지에 서유는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후 현우는 정말 말 그대로 친오빠처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서윤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입덧으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고생하는 서윤을 위해 매일같이 신선한 과일과 입맛을 돋우는 음식들을 장봐서 직접 요리해 주었고, 무거운 몸으로 인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집안일들도 말없이 묵묵히 도와주었습니다.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서윤과 함께 병원에 동행했고, 의사의 설명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 그의 진지한 모습은 영락없는 예비 아빠 같았어요. 그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보살핌과 진심 어린 마음에 오랫동안 굳게 닫혀 상처로 얼룩져 있던 서윤의 마음의 문도 아주 서서히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뱃속에서 건강하게 꿈틀거리며 자라고 있는 세 명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하늘이, 바다, 그리고 강희와,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현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용감한, 그리고 행복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10달이라는 임신 기간은 서윤에게 하루하루가 기적과 감동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단태아 임신도 힘든데 새쌍둥이를 임신한 몸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고 일상생활 자체가 버겁게 느껴졌어요. 막달에는 배가 남산만큼 불러와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가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밤에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힘들었지만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힘겨워 소파에 기대앉아 새우잠을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튼살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손발은 퉁퉁 부어 코끼리 다리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속상했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아이들의 작지만 힘찬 태동을 느낄 때면 서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한 행복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하늘이, 바다, 강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살아갈 이유이자 가장 큰 위안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매일 밤 뱃속의 아기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며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늦은 새벽 잠결에 아랫배가 싸르르 아파오는 것을 느끼며 서윤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처음에는 가진통인가 싶었지만 이내 규칙적으로 찾아오는 강한 진통의 출산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미리 싸두었던 출산 가방을 챙기고 곁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현우를 깨웠어요. 현우는 서윤보다 더 긴장하고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서윤을 부축하여 미리 연락해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출산 과정은 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극심한 진통은 그녀의 온몸의 기력을 빼앗아갔고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겨야 했죠. 하지만 서윤은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곁에서 손을 꼭 잡고 함께 힘을 실어주는 현우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의 어스름을 가르며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첫째 아들, 하늘이가 세상 밖으로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곧이어 둘째 아들, 바다와 늠름한 막내 아들,
강희까지 차례로 엄마 품에 안겼어요. 새 아들의 힘차고 낭낭한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10달간의 모든 고통과 불안, 그리고 과거의 깊은 상처와 서름까지도 한순간에 눈 녹듯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윤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무사히 아이들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현우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서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벅찬 감격의 순간도 잠시 현실적인 육아 전쟁이 곧바로 시작되었어요. 이제부터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24시간 풀가동 육아 시스템이었습니다. 세 아들을 동시에 돌보는 일은 서윤이 각오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고 고되고 정신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20번 이상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쉴 새 없이 젖병을 삶고 소독하고 분유를 타서 먹여야 했죠. 한 아이를 겨우 달래서 재우면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아이가 깨서 울었고 또 다른 아이는 배고프다고 자지러지게 보챘습니다. 잠은커녕 화장실 한번 마음 편히 가는 것도 제대로 된 따뜻한 식사 한 끼 챙겨 먹는 것조차 서윤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극심한 수면 부족과 만성적인 피로감에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든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 자신을 향해 방긋 웃어주는 해맑은 미소를 보고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알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이 불끈 솟아나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짓 하나, 옹알이 소리 하나가 서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자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윤의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들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매일같이 서윤의 집으로 달려와 밤늦도록 육아를 도왔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픈 솜씨였지만 아이들 목욕도 정성껏 시키고 밤새 보채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재우며 서윤이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죠. 마치 새 아들의 친아빠라도 된 것처럼 헌신적으로 서윤을 돕는 그의 모습은 깊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윤이 새로 이사온 동네의 이웃 아주머니들과 카페 사장님도 마치 친정 식구처럼 서윤과 새 아들을 물심양면으로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맛있는 영양 반찬을 가득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잠시 아이들을 돌봐주며 서윤에게 혼자만의 자유시간을 선물하기도 했죠.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 덕분에 서윤은 외롭고 힘겨웠던 육아의 터널을 무사히 그리고 씩씩하게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소중한 사실을 깨닫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넘치는 사랑과 따뜻한 축복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시간은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새아들 하늘이, 바다, 강희가 세상에 태어난 지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서윤의 삶에도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에 얽매여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던 나약하고 여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새 아들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세련된 감각과 뛰어난 사업 수완을 겸비한 온라인 쇼핑몰 SY 스타일의 성공한 CEO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육아와 병행하며 집에서 소소하게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그녀의 남다른 패션 센스와 뛰어난 안목, 그리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유의 성실함과 진정성 덕분에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이제는 어엿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여성들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고 각종 매스컴에서도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새 아들, 늠름하고 씩씩한 첫째 하늘이, 다정하고 장난기 많은 둘째 바다, 그리고 의젓하고 듬직한 막내 강희는 어느새 훌쩍 자라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유치원에 다니는 건강하고 밝은 5살 개구쟁이들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닮아 반짝이는 큰 눈망울과 오밀조밀 잘생긴 이목구비를 가졌고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를 닮아 씩씩하고 용감하며 정의로운 아이들은 서윤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민준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재롱은 그녀의 지난 모든 피로와 시름을 한순간에 잊게 해주는 마법과 같은 묘약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십 계약건으로 인해 아주 오랜만에 서울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이미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자신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숨막히게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에 감회에 젖을 시간조차 없었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만족스러운 표정의 임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서던 바로 그때 서윤은 복도 저편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두 사람의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5년 전 자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던 전 남편 민준과 한때 자신의 자리를 빼앗았던 여자 바로 지수였습니다. 5년 만에 그야말로 영화처럼 극적이고 뜻밖의 재회였죠. 민주는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겪은 듯 얼굴에는 잔주름이 늘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보였지만 여전히 값비싼 정장을 잘 차려입은 번듯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그의 눈빛이 서윤에게 똑똑히 느껴졌죠. 지수는 여전히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도도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는 깊은 그늘과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날카롭고 예민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서윤을 알아보고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쌀쌀맞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은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과 불편하게 얽히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해야 할까요? 중요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서윤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문 앞에서 엄마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하늘이, 바다, 강희는 저 멀리서 서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엄마, 우리 엄마 왔다 하고 우렁차게 외치며 작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와르르 달려와 그녀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엄마가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이들의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와 따뜻하고 포근한 체온에 서윤은 세상 모든 시름과 피로를 한순간에 잊는 듯한 깊은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새 아들을 번갈아 꼭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유치원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막 나오던 민준과 지수가 다시 한번 서윤과 새아들의 다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도 그리고 지수도 길 건너편에 서서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서윤을 똑똑히 알아본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곁에서 폴짝거리며 제잘거리고 있는 새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도 똑 닮은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한 새 아이의 모습. 특히 장난기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 그리고 웃을 때 살짝 패는 보조개까지 영락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충격, 그리고 혼란스러움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지수 역시 옆에서 아이들과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며 당혹감과 질투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자신에게는 없는 아이를, 그것도 셋이나 데리고 있는 서윤의 모습은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아주 옅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 어떤 때보다 당당하고 차분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민준 씨. 그리고 지수 씨라고 했죠? 오랜만이네요. 세상 참 좁군요. 이렇게 또 마주치다니. 서윤은 지수를 향해 살짝 고개를 까딱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혹시 민준 씨의 새로운 부인이신가 봐요? 축하드려야 하나? 그런데 두 분 사이에는 아직 예쁜 아기 소식은 없나 보네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하게 묻는 서윤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인사해요. 제 아들들이에요. 씩씩한 우리 하늘이, 장난꾸러기 바다, 그리고 듬직한 강이. 당신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아들들이랍니다. 그 순간 서윤의 가슴 속에는 지난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온갖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묘한 통쾌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연민이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그녀의 짜릿하고 통쾌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과 새 아들, 하늘이, 바다, 강희의 등장은 민준의 삶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예고 없이 열린 것처럼 그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격정적인 감정의 파문으로 거세게 요동쳤죠.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간절히 원했던 아이들, 그것도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건강하고 씩씩한 새 아들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때 자신이 매몰차고 비정하게 버렸던 전처 서윤은 과거의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몰라보게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와 얼굴 가득한 여유로운 미소는 과거 자신이 알고 있던 소극적이고 순종적이었던 서윤과는 전혀 다른 낯설지만 매력적인 여인의 모습이었죠. 민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후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서윤을 버리고 젊고 아름다운 지수를 선택했던 자신의 과거 결정들이 마치 부메랑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뼈저린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고 동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이는 서윤에 대한 지독한 질투심과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얽어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아이들이 정말 내 핏줄이란 말인가? 서윤이는 어떻게 혼자서 민주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독한 술에 의지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서윤과 아이들의 환영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때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리석었던 과거의 선택을 자책하고 또 자책했죠. 그의 영혼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 역시 서윤과 새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녀의 불안정한 삶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극심한 불안감과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특히 민준이 밤늦도록 술에 절어 귀가에 서윤의 이름만을 애타게 불러대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아이들 이야기를 횡설수설 중얼거릴 때면 지수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 폭발하곤 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여자가 도대체 뭐라고, 그 애들이 뭐라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정신 놓고 망가져야 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 이민준. 당신 옆에는 내가 있잖아. 그녀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시댁의 끊임없는 압박과 민준의 싸늘한 무관심을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보란 듯이 마치 자신을 조롱이라도 하듯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새 아들의 엄마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수는 서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질투심과 함께 자신의 초라한 처지에 대한 깊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민준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되돌리려 애썼지만 이미 민준의 마음은 과거의 아련한 추억과 뒤늦게 찾아온 부성애로 인해 서윤과 아이들에게로 완전히 향해 있었고 지수는 그 씁쓸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오롯이 서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굳게 믿으며 서윤에 대한 비뚤어진 증오심과 복수심을 활활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서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결국 내면에 들끓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염치불구하고 서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과 잠 못 이루는 밤들로 인해 심하게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죠. 그는 서윤에게 아이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아빠로서 아주 최소한의 도리라도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구차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구차한 변명 뒤에 숨겨진 속내는 너무나도 뻔했어요. 아이들을 빌미로 서윤의 마음을 흔들어 보고 어떻게든 다시 그녀와의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속셈을 이미 손바닥 보듯 훤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애처롭고 비굴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과거 그에게 받았던 온갖 모진 수모와 배신감, 그리고 혼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새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겪었던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파노라마처럼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묘한 짜릿한 승리감과 통쾌함도 느꼈어요. 한때 자신을 벌레 보듯 하찮게 여기며 매몰차고 잔인하게 버렸던 그 오만한 남자가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비굴하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우습고 가소롭기까지 했습니다. 서윤은 아직 민준에게 어떤 명확한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차갑고 냉정한 그리고 아주 치밀한 복수의 밑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약하기만 했던 서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새 아이를 지켜야 하는 강인한 엄마였습니다. 민주는 서윤의 의도적인 침묵과 무반응에 더욱더 애가 타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고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구차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통씩 보내고 심지어 그녀의 회사 앞까지 찾아와 퇴근하는 그녀를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익명의 꽃바구니나 아이들 장난감을 보내기도 했죠. 서윤아,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하늘이, 바다, 강이를 보게 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내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게. 기회를 줘, 응? 그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찰 만큼 처량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서윤의 강철 같은 마음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그런 병적이고 집요한 모습이 더욱더 혐오스럽고 소름 끼치게 느껴질 뿐이었죠. 지수는 이런 민준의 스토킹에 가까운 행동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의 서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이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신경 안정제를 입에 털어넣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화려하고 행복해 보였던 그들의 위태로운 결혼 생활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도를 넘는 끊임없는 연락과 비굴하고 구차한 만남 요구에 서윤은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고 냉정한 어조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민준 씨, 귀하의 반복적인 연락과 만남 강요는 저와 제 아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하는 제 아이들, 하늘이, 바다, 강이를 만날 그 어떤 법적, 도의적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우리 모자를 매몰차고 비정하게 버리고 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선택했던 바로 그 순간 귀하는 이미 아버지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뒤늦게 아버지 행세라니 가소롭고 역겨울 따름입니다. 만약 이 내용 증명을 받고도 귀하의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될 시 저는 귀하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서윤의 의지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던 민준에게 이제는 그가 가토록 애타게 갈망하는 아이들을 통해 똑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절망과 상실감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민준의 존재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현우 삼촌이 최고의 아빠 같은 존재였고 그 해맑고 행복한 기억 속에 민준이라는 어둡고 추악한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서윤은 새 아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즐거운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웠고 서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잠시나마 평화로운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때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전 시어머니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하늘이, 바다, 강이의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참 동안 넋을 잃고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서윤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용기를 낸 듯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죠. 아가, 이게 다 어찌된 일이냐. 저 아이들이 정녕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손주들이란 말이냐. 그녀의 눈에는 금세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주름진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듯 싸늘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할머니 행세는 하고 싶으신가 보죠? 과거에 저한테 애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이라며 온갖 모진 말들을 잔인하게 내뱉으시고 마치 쓰레기라도 버리듯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저를 비참하게 내쫓으실 때는 언제고요. 똑똑히 말씀드리지만 어머님 손주가 아니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소중한 아들들입니다. 서윤의 냉담하고 가시돋친 매정한 말에 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어리석고 모질었던 행동들을 뒤늦게 뼈저리게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모습이었지만 서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조금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상처와 모멸감은 너무나도 깊고 선명해서 결코 쉽게 아물거나 잊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한편 서윤의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태산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현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민준과의 악연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세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재미있는 삼촌이자 든든한 친구, 그리고 때로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아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늘이, 바다, 강이 역시 현우를 친아빠 이상으로 진심으로 따랐고 그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거나 함께 공을 차고 땀을 흘리며 놀 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현우의 한결같고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완전히 깨끗하게 잊고 지울 수는 없겠지만 현우와 함께라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진정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 속에서,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 속에서 서윤은 새로운 사랑의 예감을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복수는 복수대로 차갑고 냉정하게 진행하되 자신의 소중한 행복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 또한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민준에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그가 과거 자신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처사들, 난임을 이유로 한 부당하고 일방적인 이혼 요구,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은 파렴치함, 그리고 셀 수 없는 괴롭힘과 명예훼손에 가까운 모욕 등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들을 현우의 도움을 받아 조용하고 치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저급한 복수보다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과거의 업보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몰락의 과정에 자신이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불씨 정도는 던져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서윤의 아름다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삶과 진정한 행복을 향한 뜨겁고
강렬한 열망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주체였습니다. 서윤과 아이들 문제로 인해 시작된 민준과 지수의 가정 불안은 이미 수습 불가능한 상태로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민준은 거의 매일 밤늦도록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와 서윤의 이름과 새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울부짖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지수는 그런 민준의 추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모습에 극도의 혐오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광기를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변심, 그리고 서윤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열등감은 그녀를 점점 더 예민하고 불안정하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없이는 못 살 것처럼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혐오감만을 안겨주는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보금자리는 더 이상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하고 살벌한 적막감과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도는 황량한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가정에서의 극심하고 끊임없는 불안은 당연하게도 민준의 회사 생활에도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미련과 집착, 그리고 지수와의 매일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다툼으로 인해 그는 도저히 정상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착각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연발하거나 핵심 신규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을 어이없이 놓치는 등 회사의 상상 이상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의 입지는 하루가 다르게 위태롭게 좁아졌고, 한때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던 동료들과 아끼던 부하 직원들의 신뢰와 존경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유능하고 촉망받던 그의 스마트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늘 술 냄새를 풍기며 멍한 눈빛으로 초점 없이 허공을 힘없이 바라보는 무기력하고 초라한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위태롭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회사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이유와 반복적인 업무 태만 및 성과 부진을 사유로 중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로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대기 발령이라는 치욕적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깊은 충격과 끝없는 좌절감을 안겨준 뼈아픈 사건이었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궁지에 몰린 지수는 결국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가리고 자멸에 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은밀하게 수집해왔던 민준의 온갖 추악하고 비윤리적인 과거 행적들, 서윤에게 저질렀던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만행들, 즉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강지처를 매몰차고 잔인하게 버리고 내쫓은 일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일삼았던 파렴치한 일, 그리고 현재까지도 서윤과 새 아들의 주변을 맴돌며 스토킹에 가까운 병적인 집착을 보이는 소름 끼치는 일 등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과 평소 민준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몇몇 고위 임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몇몇 경제 전문 시사 주간지 기자들에게 치밀하게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그 파장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속했으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민준의 추악하고 비윤리적인 과거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곧이어 주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까지 낱낱이 알려지며 엄청난 사회적 공분과 비난을 샀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감싸주거나 옹호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민주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며 불명예스럽고 초라하게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평생을 바쳐 어렵게 이룩했던 소중한 직장과 높은 사회적 명성,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민주는 깊고 어두운 절망감에 빠져 폐인처럼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웠습니다. 지수 역시 민준의 처참하고 완전한 몰락과 함께 위자료 한 푼 제대로 건지지 못한 채 초라하고 비참하게 이혼당하며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원했던 막대한 부와 높은 명예, 그리고 민준의 뜨거운 사랑까지 신기루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때 세상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였던 그들의 화려하고 거짓된 삶은 그렇게 허무하고 처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은 이 모든 파멸의 과정을 담담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며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인생의 무서운 진리를 새삼 가슴 깊이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나락으로 떨어진 민주는 폐인이 되다시피 한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결국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씻지도 못한 듯 그의 얼굴은 해골처럼 수척했고 퀭하게 풀린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한때는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의 옷차림 대신에는 여기저기 해지고 더러워진 허름한 행색이 그의 비참한 현재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회사 앞에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마치 길 잃은 유기견처럼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고 마침내 퇴근하는 서윤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발치에 힘없이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고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박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천하에 둘도 없는 죽일 놈이다. 내가 너에게 그리고 하늘이, 바다, 강이에게 평생 씻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을 내 발밑에서 개처럼 속죄하며 살겠다. 제발. 그의 눈물과 절규에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뼛속까지 사무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처절한 후회와 통한의 반성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서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뼛속 깊이 새겨진 깊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없이 비참하고 처절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한때나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깊은 연민과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서윤은 민준을 인간적으로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겠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새 아들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거의 깊은 원망과 지긋지긋한 증오를 조금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상처받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민준에게 다시는 자신과 아이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차갑고 단호한 말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로 그가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약간의 돈을 그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차가운 용서였습니다. 한편 전 시어머니 역시 건강이 많이 악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윤을 찾아와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눈물로 빌며 진심 어린 사죄를 했습니다. 과거 자신의 모질고 이기적이었던 행동들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어머니의 쇠약해진 모습에,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새아들의 순수하고 간절한 눈망울에 서윤은 결국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 시어머니를 인간적으로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결코 예전처럼 살갑게 대할 수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들은 오랜 기다림과 사무치는 그리움 끝에 드디어 가슴 벅찬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오래된 옛말을 새삼 가슴 깊이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서윤은 전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아이들에게 과거의 아픈 가정사나 민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는 단호하고 엄격한 조건을 분명하게 내걸었습니다. 그 모든 격정적이고 힘겨웠던 과정을 마치 그림자처럼, 때로는 든든한 기둥처럼 서윤의 곁을 묵묵히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했던 현우는 어느 따스하고 아름다운 봄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로맨틱한 강변 레스토랑에서 서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가득 담아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윤아,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너와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너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하며 변치 않을 것인지 깨달았어.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너와 우리 사랑스러운 하늘이, 바다, 강희의 곁을 평생 든든하게 지켜주고 싶어. 아직 많이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나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감히 약속할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반드시 만들어줄게. 내 모든 것을 걸고.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서윤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동안 현우가 자신과 세 아들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준 헌신적이고 숭고한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가슴 벅찬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사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고 드디어 가슴 뛰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오랜만에 세상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환한 미소가 햇살처럼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온 세상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내리쬐는 어느 아름답고 화창한 5월의 주말, 서윤과 현우는 푸른 잔디가 벨벳처럼 펼쳐진 그림 같은 야외 예식장에서 수많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는 친구들의 뜨거운 축복과 박수갈채 속에서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고 로맨틱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백의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고, 늠름하고 듬직한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현우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신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새 아들 하늘이, 바다, 강희는 귀여운 나비 넥타이를 맨 꼬마 신사가 되어 엄마 아빠의 앞날을 축복하며 예쁜 꽃잎을 뿌렸고, 하객들은 두 사람의 용기 있고 아름다운 사랑과 눈부신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시종일관 하객들의 따뜻한 웃음과 감동의 눈물,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역경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두 사람의 감동적인 모습은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하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깊은 감동과 따뜻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결혼 후 서윤과 현우, 그리고 사랑스러운 새 아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예쁜 정원이 딸린 그림처럼 아름다운 전원주택에서 진짜 가족이 되어 매일매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웃음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넘치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재미있으며 때로는 엄격하지만 언제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최고의 아빠가 되어 주었고, 하늘이, 바다, 강희 역시 현우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친아빠 이상으로 진심으로 따르며 사랑했습니다. 주말이면 다 함께 도시락을 싸서 자전거를 타고 강변공원으로 신나는 피크닉을 가거나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함께 보기도 하고,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아 서로의 하루 일과를 즐겁게 나누며 보드게임을 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웃음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과거의 어둡고 아팠던 그림자는 그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굳건한 신뢰와 해맑은 행복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과거의 깊은 상처에 얽매여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감사한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새 아들과 남편 현우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서윤은 자신의 쓰라리고 아팠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자신처럼 난임으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거나 부당하고 억울한 이유로 이혼의 아픔을 겪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비영리 상담 지원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의 처절한 아픔과 깊은 상처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따뜻한 심리적인 치유를 도와 그들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고 따뜻한 멘토이자 희망의 등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리고 헌신적인 사회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조금씩 밝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평범했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따뜻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람과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새 아들에게도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찬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자신의 삶을 통해 몸소 실천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서윤과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눈부시고 찬란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진실된 해피엔딩을 맞이했고, 그들의 용기 있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따뜻한 감동과 깊은 울림, 그리고 잔잔한 미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